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가락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 딸깍 하고 걸리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통증이 경미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점차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비수술적 방법부터 하키나이프 시술, 절개 수술까지 증상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 나타나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질 때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렇게 구부릴 수 없거나 아니면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 동작에서 딸깍딸깍하고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시작될 때 조금 지나면 뭐 나아지겠지 라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나 불편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더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빠른 대응이 회복 속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방아쇠 손가락은요, 악화되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부위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불편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 불편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심해지면요, 통증이 이렇게 손목이나 팔 쪽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동작조차 어려워지면요, 식사를 하거나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기본적인 일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잘 때도 문제입니다. 아파서 자다가 무심코 이렇게 딸깍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래고 손가락이 구부러질까 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합병증이나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상이 자꾸 진행된다고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아쇠 손가락은요,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증상이 경미하다면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을 쓰지 않고 이렇게 쉬게 해주거나 또 진통소염제 약을 먹거나 통증과 염증을 그런 주사 같은 거 약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필요하면요, 손을 아예 깁스를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직접 여기 손가락 힘줄을 잡고 있는 이 부위에 주사를 해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와, 이거 뭐 금방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 주사를 포함해서 이런 방법들은 그냥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효과가 좋은 것 같지만 재발 확률이 70에서 80%입니다. 그것도 한 6개월 기준으로 그렇고요. 더 지나면 재발이 더 많이 되죠. 이 재발이 잘 된다는 거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하면 낫는 줄 알고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를 계속 많이 맞고 또 오랫동안 딸깍거리는 것을 너무 방치할 경우에 힘줄이 손상이 되고 주변 조직이 유착이 돼서 경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나 진행이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에 대한 효과, 물리치료에 대한 효과, 약물에 대한 효과가 각각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고 본인의 상태, 본인의 그 치료 효과,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같이 상의해 가면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키나이프 시술이라는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비수술적 방법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보통은 수술을 해야 되지만 하키나이프 시술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요, 요런, 요런 작은 기구로 하는 건데요. 끝에가 굉장히 얇습니다. 좀 굵은 바늘 정도? 그래서 이런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힘줄이 걸리는 부분을 압박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절개가 없고 바늘구멍만 남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주변 조직 손상이 거의 없겠죠. 피부도 멀쩡하고. 그래서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통증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말이 헛날라고 그래. 수술보다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시술 후에 흉터와 통증이 비교적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하키나이프 시술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용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데 환자가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감염이 된 것 같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키나이프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면 다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은 어렵고 새끼손가락도 어렵고 방아쇠 손가락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잘 잘리지 않기 때문에 하키나이프로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엄지손가락도 새끼손가락도 그리고 아주 심한 방아쇠 손가락도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많이 힘든 부분은 지금은 없고요. 모두 다 경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과가 괜찮다는 것은 뭐 바로 이렇게 딱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다. 그리고 다른 시술에 비해서 월등하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 때 하키나이프 시술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은 확실합니다. 5번째, 손바닥 절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어려울 때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손가락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데가 없거나 하키나이프 시술이 뭐 하는 데가 주변에 없거나 하키나이프 시술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을 검토하면 됩니다. 절개 수술 말이죠. 하키나이프 시술이나 수술은 힘줄을 압박하는 그 도르래 인대를 절개해서 공간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손바닥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양이 동반된다거나 기존에 주사치료 등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감염이 있는 경우 아니면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 아니면 아예 힘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하키나이프 시술로 당연히 어렵고요. 복원 수술이나 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절개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절개 수술은 하키나이프 시술에 비해서는 통증이 많고 회복이 느린 단점이 있지만 직접 구조물을 보고 복원하거나 적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절개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회복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키나이프 시술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구부리고 펼 때 심각한 통증과 걸리는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할지 저렇게 치료할지 하키나이프로 할 수 있을지 절개 수술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가락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늦추지 말고 의사와 수술 시기 그리고 치료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방아쇠 손가락은 작은 통증에서 시작해서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지만 다양한 치료 옵션이 존재하므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증상이 의심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고 치료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튕길 때, 그리고 아플 때 참으면 낫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아쇠 손가락과 하키나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